일본 닮은 꼴이었던 베트남이 일본과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일본이 한국과 똑같이 한국인 무통부 입국 금지를 단행했던 베트남이 100여 개국의 입국 허용을 검토하면서 한국은 포함하지 않은 일본과는 달리 이번에 발표한 입국 허용 방침에는 한국을 포함한 것입니다. 베트남의 한국인 입국 허용은 7월 1일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25일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출입국에 관한 결의안에 따르면 8개의 국제공항, 16개의 국경 게이트, 13개의 항구를 열 예정이며 30일간 체류 가능한 베트남 전자 비자를 금지됐던 80여 개국 여행객들에게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침체된 관광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라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겠는데요. 그런데 종식 선언 후 베트남 정부가 허가한 6월부터 주 4회 한국과 베트남을 오갈 수 있게 된 항공편에는 여행객의 이동을 금지하는 등 외국인 관광의 문을 열지 않았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손을 꽉 잡고 베트남 모델을 배워야 한다. 코로나 예방에 베트남은 A부터 G까지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며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국경 봉쇄 후 뒤따른 경제 관련 조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모종의 이유로 미뤄둔 관광업 재개에 나선 것으로 관측됩니다. 가디언, 로이터,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과 베트남 당국은 베트남이 확진자를 400명 아래로 막을 수 있었던 이유로 재빠른 국경 봉쇄를 꼽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로 인한 경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소유자의 77%가 외국인인 부동산 시장의 1분기 거래량이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베트남 최대 기업 빈그룹은 현금 유동성 문제까지 떠안아 전사적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데다 단기적으로 베트남 기업의 41%만이 계속 영업 가능하고 18.1%는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39.3%가 파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베트남이 공중보건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선전하는 언론과는 달리 빠른 봉쇄는 자국의 의료 능력을 우려한 어찌 보면 슬픈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베트남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연말 백신 또는 치료제가 나오는 시점에 서방 국가들의 베트남 투자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보아 그때까지 경기 부양의 주축으로서 내수 경기 진작과 공공부문 포함 국내외 투자 유치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방역 문제로 외국인 관광객은 받기 어렵지만 해외 투자는 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전담팀을 꾸려 적극 투자 유치에 나선 것입니다. 긍정적인 확진자, 사망자 수치를 내세우며 빠른 종식 선언을 단행한 것에는 이러한 사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올해 외국인 투자는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드러난 수치로도 보시는 것처럼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 26일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베트남 직접 투자는 크게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베트남 기업 단순 지분 획득은 오히려 33% 증가해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사냥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참담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응우엔 티록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은 베트남 총리에게 일시적으로 외국인의 베트남 기업 지분 인수 중단을 요청했고 조넛 호왕 기획투자부 외투기관장도 불과 2달 전 이 점을 경고했다고 하면서 정부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취한 조치를 참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상황인데요. 관광 재개 카드는 결국 사태를 타개하고자 하는 궁여지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에는 상당한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 수치처럼 진실로 베트남이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외부 유입으로부터 자국민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데다 통계가 거짓이라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봉쇄 없이 대응 가능한 가장 유력한 모델로 일컬어지는 한국의 추적 기술을 베트남이 도입할 수 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신용카드와 핸드폰으로 추적을 할 수 있겠으나
7천만이 넘는 베트남 성인 인구 중 은행 계좌를 가진 사람은 겨우 30%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신용카드 보유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며 스마트폰의 보급률도 55% 수준인데다 최근 베트남 언론 사이에서는 한국의 추적 기술에 사생활 침해 이슈가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도 세계적 팬데믹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당국의 새로운 조치를 재촉하는 상황인데요. 신속한 행정에서도 최근 공공기관의 팩스 사용과 도장 문화로 창피를 당한 일본처럼 베트남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20세기 들어 많은 국가들이 행정 전산화를 시작했고, 한국의 전자정부 3.0은 유엔평가 최상위 랭킹을 달성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은 2010년도에 들어서야 행정 전산화를 겨우 시작했는데, 이 또한 최근 수년간의 평가에서 표준화된 기술 부재로 중앙과 각각의 부처가 저마다 상이한 소프트웨어 전산망을 구축하여 연계 및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혀진 것입니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오프라인으로 공문의 송달, 보고 및 결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이동 일부 제한에는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보시는 것처럼 나라 곳곳에서는 전면 봉쇄를 준비하자 총리가 다시 메시지를 내놓기까지 했었고, 올해 쌀 생산량 또한 지방에서 중앙으로 보내는 수단이 제각각인 상황에 생산량 예측에 실패하여 수출 금지 조치 20여일 만에 물량 조절을 위한 수출을 허가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상황에 여행객들이 과연 베트남을 찾을지 그 전망에는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작년 베트남을 찾은 여행객은 한국인이 420만 명, 중국인이 500만 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습니다만, 최근 남중국해 분쟁에서 미국이 베트남 편에 서고 중국군에 의해 베트남 어선이 침몰하는 등 정치적 문제가 심각한 데다 한국에는 무통보 입국 차단이라는 외교 결례를 범함과 동시에 베트남 SNS 스타가 사우스 코리아를 사우스 코로나로 바꾸어 태극기를 모욕한 이미지를 게시해 국내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베트남 안 간다, 뒤통수 전문 베트남 여행 가지 않는다, 어려울 때 본성이 드러나는 법인데 베트남은 안 갈랍니다. 코로나 시국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인 혐오 뉴스 내보내는 거 보고 다시는 안 간다, 너네가 인종차별하더라, 하늘길 열든 말든 니를 향한 마음은 굳게 닫혔다 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2018년 스즈키컵 결승전 당시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응원하고 양국 관계가 각별했습니다만, 이제는 먼 과거가 되어버리면서 베트남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